이번 시간에는 클레이튼에서 NFT라고 부르는 토큰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자산이라는 탭이 생겼는데, 이런 자산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카드 이름을 주고 이런 카드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네, 이런 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카스 API를 사용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클레이튼에서는 KRP17이라고 하는 그 클레이튼 표준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 KRP17을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카스에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이렇게 KRP17이라고 하는 API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테스트를 할 기능은 요 토큰 발행 API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RP1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토큰은 클레이튼의 컨트랙트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토큰 컨트랙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KRP17에서 이런 토큰 컨트랙을 배포하는 이런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API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콘솔에서 컨트랙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선 토큰 컨트랙을 배포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카스 콘솔에 들어가서 여기서 KRP17 메뉴에서 컨트랙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랙 생성을 해주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컨트랙의 주소를 사용해서 그 컨트랙에 특정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카스에서는 이런 주소 외에 alia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주소가 아닌 alias로 이 컨트랙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스 튜토리얼로 alias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은 내가 이 토큰에 사용하고 싶은 심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블록체인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데요. 시간을 좀 기다린 뒤에 리프레시를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 어드레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컨트롤 어드레스 또는 앞에 이제 컨트롤 에얼리어스를 이용해서 이 컨트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KRP17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바오밥 테스트넷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랙을 배포하실 때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바오밥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레퍼런스로 돌아와서 우선 컨트랙 배포를 완료했는데, 그리고 나서 해당 배포된 컨트랙을 이용해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첫 번째는 패스 파라미터, 우리 API 주소를 먼저 확인하면은 포스트의 v1 컨트랙에 컨트랙 어드레스 또는 에얼리어스를 파라미터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스 파라미터의 컨트롤 어드레스 또는 에얼리어스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헤더 파라미터에는 체인 ID, 우리 마찬가지로 1001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quest body에는 to 어드레스는 이 토큰을 발행하면서 누구한테 소유자를 줄 건지에 대한 EOA의 주소. 여기서 EOA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D는 이 토큰의 ID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URI를 넣게 되는데 이때 토큰 URI는 이 토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메타 정보를 들고 있는 URI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URI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메타데이터에 대한 JSON을 리턴해주는 그런 URI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예제가 이런 URI를 넣은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에 대한 JSON 스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긴 하지만 우리가 법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KRP17에서 정의해 놓은 기본적인 스키마가 있어요. 이 스키마를 만족하면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우리 클레이튼의 KRP17을 검색하셔서 그 스탠다드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KRP17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KRP17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메타데이터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name, description, image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활용하시면은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곳에서도 조금 더 법령적으로 이런 카드를 보여줄 때는 이미지 필드를 참고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구나. 또는 디스크립션을 참고하면은 이 카드에 대한 이 자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법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KRP17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카스에서 그 API를 활용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메타데이터 JSON에 대한 URI가 이 토큰 발행할 때 포함이 되게 되고 실제로 뭐 앱이나 다른 그 서비스에서 이미지나 이런 그 데이터를 띄워줄 때는 이 URI를 참고해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큰 발행을 하고 나면은 트랜잭션 해시가 리턴이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 해시가 리턴이 되고 나서 뭐 그 3초 정도 이내에 일반적으로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게 되고 클레이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합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PI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계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카스 콘솔로 가셔서 우리가 발급할 주소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렛의 어카운트에 이렇게 네. 여기서는 루피의 계정을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이미의 계정, 다른 계정을 선택해서 이 계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랙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V1 컨트랙의 토큰 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엑스체인 아이디와 어설라이제이션 토큰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에는 우리가 어드레스나 alias를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카스 튜토리얼로 alias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ody에는 to 어드레스로 아까 전에 루피나 조로가 아닌 그냥 임의의 테스트 계정을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id는 뭐 임의의 id를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RI에는 그냥 예제로 있던 URI를 그대로 그냥 샘플로 첨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를 보내면은 이렇게 트랜잭션 해시가 나오고 submit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토큰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걸 조회하기 위해서는 뭐 EOA에 어드레스를 조회하는 그런 API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API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노드의 리퀘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옵션에서 적당히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크게는 V1의 asset 유저의 issue라고 하는 API를 하나를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의 스키마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존에는 asset이라는 컨트롤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 asset이라는 컨트롤러를 임포트를 해주고 asset이라는 이 라우트에 추가를 해주는 작업이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asset 컨트롤러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토큰을 발행할 때 URI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URI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거를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입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입력을 받았을 때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 메타데이터랑 이미지를 업로드 받는 스토리지를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하나 첫 번째로는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가 업로드 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실제로 DB에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카스 API를 사용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PI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먼저 이 라우트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이 파일에 들어온 게 이미지 파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퍼블릭의 이미지 폴더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업로드가 완료되고 나서 실제로 핸들러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을 때 이미지의 그 URI를 먼저 추출하게 되죠. 이미지의 URI를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은 메타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메타데이터의 name, description, 이미지가 우리 스탠다드에서 정의된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개의 필드를 저장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는 kind라는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밑에서. 이때 저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몽고DB를 사용하고 있는데 몽고DB는 저장했을 때 ID를 하나를 리턴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토큰 URI의 ID로 토큰의 ID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타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URL을 이렇게 엔드포인트의 v1의 메타데이터의 ID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URI를 세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을 때는 뭐 항상 그랬듯이 유저 아이디로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어드레스로 바꿔서 이 사용자 루피나 조로 같은 이 사용자한테 토큰을 발급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드레스와 우리 몽고DB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한 그 토큰 아이디 그리고 URI는 메타데이터의 JSON을 불러올 수 있는 URI를 의미하죠. 이렇게 URI,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정보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KRP17의 이슈 토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KRP17에 가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옵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메소드 포스트 URL 패스를 입력해 주는데 이때 이제 그 alias를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카스 튜토리얼을 이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드레스 이거 카드를 발급받을 어드레스 그 다음에 토큰의 ID
그리고 URI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콜을 통해서 카스에 API 호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토큰을 발급하는 API가 완료가 되는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델에 metadata.json 파일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요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키마만 정의한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 API까지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바일에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라고 하는 캐릭터 카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루피가 가지도록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콘솔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토큰을 리스팅 해주는 API를 따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UI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KRP17의 서밋에서 트랜잭션 해시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조금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몽고DB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몽고DB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튜토리얼에 들어가서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하나가 정상적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name이랑 description, 이미지, kind 이렇게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 오브젝트 아이디가 결국에는 토큰 아이디랑 이제 동일하게 배치가 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I를 통해서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단 먼저 여기서 루피의 주소를, 루피의 어드레스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루피의 주소고, 우리가 API에서는 이 루피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토큰 오너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 토큰 URI와 함께 토큰 ID 이런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API를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각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목록을 조회하고 보여주고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